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프랑스 방문 계기에 거둔 또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유럽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유치된 것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해상 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 기업으로부터 총 9억 4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 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 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이지 못 들어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탓, 전 정부 탓만 해대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자아도취에 빠져 자화자찬해 정신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 전기차, 해상풍력과 관련해 유럽의 6개 첨단 기업으로부터 총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2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사실 MOU 형식에 해당하는 가계약서를 가지고 또 혼자 성과랍시고 희망회로에 흠뻑 빠졌는데요. 일명 자뻑인 거죠. 이는 약도 없다는 몹쓸병에 걸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 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떠들어댔는데요.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5조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6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 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제 자유구역으로 꾸준하게 성장해왔던 사업 중 하나인데요. 느닷없이 투자가 유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 되면 모두 자신의 공, 안 되면 무조건 남의 탓, 전 정부 탓인 윤 대통령. 이렇게 역사가 깊은 새만금 개발청 사업이 순식간에 자신의 공로로 바뀌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양상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서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데일리 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씨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이낙연 씨와 이재명 대표가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이제와 밥숟가락을 올리려는 작태에 대해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대체제라고 언급한 것도 그렇지만 보완제라는 발언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는데요. 거기에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지난 24일 미국 도피를 마치고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역할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씨는 귀국 현장에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 종로구 자택 주변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작에 정계 은퇴해야 할 이낙연 씨가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건 건데요. 당내에 혼란이 가중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은 당내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낙연 씨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막아내려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전 의원은 총선 전국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흡수를 위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낙연 씨가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왜 자꾸 혹을 가져다 붙이려 하는 걸까요? 진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소 150석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것 가지고 될까요? 적어도 200석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심판한다면 말이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낙연 씨가 빠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전직 검사들의 특징일까요? 왜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검찰을 떠나면 모두 바보가 되는 걸까요? 이들의 수준이 그저 우습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023년도에 아직도 간첩 타령을 하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 공직자가 있는데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이분 공안검사 출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 눈에는 못 받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관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힘당 박덕흠 의원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 주최로 열린 국회 안보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박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전까지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 국민이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담은 부칙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듣겠냐며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냐고 비판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대 존폐 등 경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초대위원장에 임명된 인사였습니다. 물론 검사 출신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허언증 발언을 고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금융치료가 확실한 해답인 거죠. 문 전 대통령은 어서 빨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